네, 안녕하세요. 머니맨 김수경입니다. 올해 부동산 시장의 키워드는 바로 똘똘한 한 채인데요. 하지만 요즘 같은 부동산 침체기에는 오히려 가격 낙폭이 더 커지게 되면서 서울에서는 강남권 중심이겠죠. 수도권에서도 이 똘똘한 한 채 배신 때문에 많은 또 불안감들 느끼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연 내 부동산은 가격 방어력이 있을까 좀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도 머니맨과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 투자 전략의 포인트 함께 잡아보시면 어떨까요? 부동산 편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추위가 좀 일찍 찾아오면서 오늘도 일찍 귀가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10연 집중해주세요. 오늘 저희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들 모두 다 저희가 해결해 드릴 텐데요. 전화와 게시판 통해서 여러분들과 쌍방향 소통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한테 전화 주세요. 서울 전화고요. 2128-8548로 문의 전화 주시면 저희가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SNS 많이 활용하고 계시죠? 쪽지나 게시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24시간 방송 끝난 이후에도 체크 도와드리니까요. 많은 또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 이루원개발의 송병현 대표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진짜 많이 추워졌어요. 네, 그렇죠? 오늘 초겨울 같아요. 영하 0.7도 찍었대요. 네네. 네. 엄청 추워지는 것 같아요. 건강 잘 챙기고 계세요. 네네. 네. 지금 대한민국이 사계절이 뚜렷한 이런 국가였는데 네. 지금 겨울, 가을 실종. 봄은 쬐끔 네. 그리고 여름이 길게, 가을은 쬐끔. 그래요. 너무 아쉬워요. 바로 겨울 되는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이제 들녘에 아직까지 벼라고 하거든요. 네. 나락이라고 하는데 네. 우리가 먹고 있는 쌀 나락을 아직 추수보단 어떤 들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너무 추워지니까 갑자기. 네. 농심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아마 추수 시기가 조금 지난 것 같은데 날씨가 예상보다 부쩍 추워져서 특히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자산 전략도 세워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오늘 부동산 관련 기사들을 보니까 약간 얼룩진 기사들, 좀 우울한 기사들이 많이 나와서 걱정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요즘에 세미나 다녀보시면 좀 분위기, 체감 분위기는 어떤가요, 대표님? 네. 지금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까지도 지금 굉장히 얼어버린 이런 시장이죠. 어려웠어요, 네, 진짜. 굉장히 어려운 네. 시장이고 네. 실제로 지금 가을 추수기에 추수를 해야 되는데 들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추수를 잘 못한 것처럼 네. 올 여름 정말 뜨거울 때 부동산 시장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똘똘한 집 한 채. 한 채.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들어갔는데 제가 올 여름부터 계속 방송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세미나 할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네. 올 여름 땡볕은 좀 지난 피하자. 다음에 네네. 그리고 올 여름 땡볕이 지나면 지금 강하게 규제책을 내고 있는 지금 현 정부에서 만약에 안 잡혔을 경우에 규제책을 더 강화시켜서 낼 수밖에 없는 방향, 네. 정책의 방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 땡볕은 좀 피하자. 네. 그래서 올 여름 땡볕 이후에 그 시장을 보고 들어가셔도 늦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 항상 드렸는데요. 네. 일단 어떻게 됐든 서울의 부동산 시장, 특히나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그동안 급격히 올랐던 시장이지만 지금 현재 급격히 올랐던 시장이었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되겠냐? 그건 아니고요. 그래요? 어느 정도 보합세 혹은 조정을 좀 받는 타이밍이 온다라고 네. 볼 수 있고요. 이 시장이 좀 끝나면 물론 서울의 공급량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고 공급량 대비 또 멸실되는 즉 네. 주거지 형태가 굉장히 오래돼 있는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신규 아파트 시장으로 굉장히 많이 또 몰려올 수밖에 네. 없는 이런 시장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 GTX 네. 그다음에 도시철도 어떤 철도망 기준으로 해서 또 인프라가 또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 시장으로 좀 눈여겨보시면 부동산 시장에서 똘똘한 집 한 채가 아니라 네. 어떤 그런 시장 변동 시장을 좀 보고 움직이는 게 맞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리 시장이 어려워도 분명히 틈새 전략은 있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살아남을 수 네네.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공부한 자의 승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최근에 냉각이 되면서 이 주식 시장 쪽으로 자금이 이동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주식 시장도 더 얼어붙게 되면서 자금이 완전히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이쪽
이쪽도 저쪽도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자금들의 향방에 좀 갈 길을 잃은 상태에서의 최근에 부동산과 주식시장 모두 다 침체기를 걷고 있는데요. 그래서 또 대표님께서 부동산 네네. 고민하시는 분들의 고민을 덜어주시기 위해서 열심히 또 세미나를 준비하시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어떻게 네네. 일정 갖고 계세요? 저희가 내일 아니고요. 목요일입니다. 원래는 네. 매주 수요일 날 했는데 네. 이번 주만큼은 목요일 날 네. 해서 마포 저 공덕 쪽에 있죠. 스칼라티움이라는 8층에서 저희가 세미나 일정을 가질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 날에 노원 쪽에서 세미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부동산 시기에 굉장히 지금 혼조세가 보이고 있죠. 네네네. 이런 시장에는 제대로 된 정보 하나 갖고 있는 게 큰 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세미나 오셔가지고 정확한 어떤 정보를 가져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세미나 하시는 분에 한해서는 저희가 무료로 또 상담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파신다든가 네. 미리 사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고 사기 전에 팔기 전에 상담 받으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일이 발생이 되면 또 뒷수습이 또 힘들기 때문에 결정하시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한 부분을 맞습니다. 강조를 보통 해주셨어요. 네. 내가 한 선택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받으러 오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그런데 확인하시기 전에 맞는지 틀리는지 정확히 판단하신 다음에 어떤 매도든 매수든 하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오늘도 많은 상담 때문에 목이 좀 쉬셨더라고요, 대표님께서. 네네, 네, 오늘 엄청 성심성의껏. 사무실에서 상담을 많이 해가지고요. 네. 네네네. 진정성 있는 또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궁금한 점 안고 계신 분들은 세미나장으로 달려오시면 귀한 시간 내셔서 오시면요. 꼭 소중한 또 정보는 워낙에 많잖아요. 최근에 하지만 정확한 정보를 네네. 얻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많은 또 팁들 얻어가실 수 있는 귀중한 시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오늘 마포하고 노원을 둘러보게 될 텐데 굉장히 네네. 그 뜨겁던 마용성의 콧대가 요즘 꺾인다? 네, 이런 소리가 조금 들리고 있더라고요. 네. 지금 정부 정책에서 921, 913 913 네. 정책이 나오면서 지금 아파트 시장 전반적으로 좀 호가가 좀 네. 떨어지는 되게 많이 또 떨어진 거래도 데도 굉장히 있더라고요. 뜸한 시장이라고 네네. 볼 수 있겠죠. 지금 리서치에서 나온 거 기준으로 보면 네. 거의 지금 7주째 네. 지금 둔화된 이런 7주, 시장이고요. 네. 전반적으로 0.02에서 많게는 0.47 정도까지 떨어져 있는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조정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라고 보여지는데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요. 서울권 같은 네. 경우는 전체적으로 지금 건물의 시장들이 노후화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시장이고요. 지금 물론 현 정부에서 재건축 재개발 시장을 특정 지역만 이렇게 풀어가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도시 개발 구조 그다음에 주거지에 대한 바라보는 시선. 네. 물론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투자 목적으로만 보는 부분들도 생각을 달리해야겠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어떤 집값 잡는 위주가 아니라 네. 삶을 영위하는 주거지 목적으로 들어갔을 때의 네. 어떤 안정권으로 좀 보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30년 차 이상 된 재건축 재개발 구간을 훌쩍 넘긴 건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꼭 네. 마용성,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이쪽으로만 막 포커스를 맞춰서 볼 게 아니라 네. 서울 전반적으로 또 서울 외곽의 수도권, 네. 서울 외곽의 수도권이 아닌 광역권, 네. 광역권 외에 지방 C권, 그다음에 군권까지도 한번 전반적으로 봐서 정말 건물들이 노후됐다면 네. 재건축 재개발에 좀 갈 수 있는 발버둥을 해주는 이런 제도 좀 필요하다. 네. 이거를 지역적으로 어떤 특정 지역에 한시적으로 혹은 특정 아파트만 특정 구역만 네. 이렇게 재건축 재개발을 조건부로 이렇게 풀어주는 이런 구조로 가다 보면 집값은 오히려 더 안 잡히고 네. 삶의 질은 더 떨어지는 상황이 오겠죠. 그렇게 되면 네. 신규 분양 물량으로 당연히 더 몰릴 수밖에 없고요. 그럼 또 주거대책 로드맵이라고 해서 서울 외곽 혹은 네. 수도권의 특정
그린벨트 지역만 풀러서 어떤 공급을 하게 되면 그 지역만 또 혜택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네네. 구조고요. 그 지역의 집가 상승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한정된 시장이기 때문에 네. 그 시장이 뜨게 되면 또 풍선 효과 혹은 낙수 효과에 의해서 그 주변이 뜨게 되고 다시 한번 반등하는 시간 타임이 또 오게 되면 네네. 걷잡을 수 없는 또 시장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구 단위 조정을 한다든가 네. 아니면 재건축 재개발 연한을 지금 기준에서 네. 좀 오히려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건폐율, 용적률을 조정을 못한다 하면 재건축 재개발이라도 좀 쉽게 갈 수 있는 풀어줘서, 구조. 그래서 네. 지금 서울의 특정 지역들만 수익성 좋은 데들만 재건축 재개발을 또 하려고 하고요. 그런 지역들은 정부에서 이렇게 규제를 한다면 네. 신규 물량 시장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아파트 값은 오를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자꾸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시 전수조사를 다시 해서 네. 30년 이상 됐을 경우에는 안전도 검사를 통과했다면 네. 뭐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아니면 기존 아파트를 유지한다든가 네. 만약에 그거를 못했을 경우에는 재건축 재개발을 좀 강하게 늘어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어떤 규약들을 좀 완화를 좀 시켜주면 네. 전반적으로 공급이 좀 늘어나고 또 오래된 집들이 새 집으로 바뀔 수 있는 이런 네. 힘을 갖고 있고요. 대한민국 자체가 좀 새롭게 네. 가는 이런 구조를 잡을 수 있겠죠. 지금 대한민국 전반적으로 시장을 보면 주거지 시장 기준으로 잡으면요, 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이 됐다고 볼 수 있고요. 특정 지역 같은 경우에 70년대에 개발이 됐다. 그러면 80년대, 90년대 조금 빠르다면 70년대 기준으로 잡자면 지금 주거지 시장으로 50년 차, 60년 차부터 굉장히 노후화된, 적게는 3, 40년 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요. 그래서 노후도가 굉장히 많고요. 네. 실제로 강남 같은 경우도 뭐 특별히 강남만 풀어주라는 게 아니라 네. 강남 같은 경우도 지금 20억, 30억 가고 있는 아파트인데 가서 보면 저기 시골 아파트만 또 못한 이런 네. 구조를 갖고 있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 신규 아파트는 굉장히 많이 호가 시장이 뛸 수밖에 없는 청약 시장으로 사람이 몰릴 수밖에 오히려. 없는 시장. 네. 또 한 가지는 옛날부터 오래된 건물이고 살기는 굉장히 그렇지만 땅값 자체가 굉장히 올라와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 네. 이 시장이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어떤 시세 차익이 크게 날 수밖에 없는 이런 시장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 세력이 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계속 구조. 투기 세력이. 그래서 그 투자 세력이 좀 일부 좀 들어오기 시작하면 네. 기존 처음부터 3, 40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그걸 갖고 있으면서 아이 키우고 가정 고생 다 하면서 지금까지 전략하면서 살아왔는데 아파트 시장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마저도 네. 지금 연령이 60대, 70대 되신 분들도 투기 세력처럼 이렇게 표현되다 보니까 저희도 상담문이 그런 분들 많이 네네. 주시잖아요. 억울함이 없지 네. 않아 있을 수밖에 맞아요. 없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재건축 재개발 시장을 좀 완화를 해주면서 네. 특정 지역이 아니라 네. 전반적으로 다 좀 이렇게 골고루 확산될 수 있도록 풀어주게 되면 네. 서울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억제되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 일변도가 돌파구가 나는 부작용도 많으니까. 신규 예. 물량 그 다음에 기존 물량도 재건축 재개발에 들어간다고 하면 확 사람들이 몰리고 핫 이슈가 되는 그리고 이렇게 방송한다든가 아니면 특정적으로 사람들을 많이 몰고 다니는 특정 이렇게 인기 지역들. 인기 네. 이런 분들이 네. 또 특정 지역을 뛰어 올릴 수 있는 이런 구실만 만들어지는 이런 구조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규제를 좀 완화시키는 구조로 그다음에 공급량을 좀 늘려주는 구조 네. 또 외곽 쪽으로 그린벨트나 특정 지역을 풀어가면서 공급량을 늘리는 구조가 아닌 네. 전반적으로 구도심을 신도심으로 바꿔가는 구조 개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한번 듭니다. 참 그러네요. 여러 가지 뭐 딜레마가 있습니다. 공급 확대 정책도 어떤 쪽으로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물론 다 뭐 일가 다 만족시킬 네네.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정부 정책 발표에 계속해서 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움직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아현동 일대도 뭐 재개발 예정지가 있죠, 대표님. 네. 지금 마포구 기준으로 보면요, 공덕동 일대죠. 네. 그 일대 빼고 그 다음에 아현동 일대 지금 새로 만들어지니까 사실은 아현동 일대도 굉장히 오래된 지역 중에 되게 하나죠. 많아요. 네, 노후 그래서 주택들. 지금 네. 마포구 자체 내에서도 뭐 망원동, 성산동, 연남동, 그 다음에 뭐
홍대 쪽으로 해서 네네. 이쪽에 오래된 집들이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 못 들어가고 있거든요. 물론 첫 번째는 건폐율 용적률에 조금 사업 타당성이 안 맞다는 거. 네. 이런 부분 때문에 못 들어가고 있지만 인허가가 안 떨어진다는 것도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게 되면 네. 지금 특정 마포구에서 안에서도 특정 지역만 아파트가 오르고 다른 지역들은 좀 보합세에서 멈추는 네. 이런 시장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받으면서 좀 꼭 오른다는 시장보다도 좀 조정을 받으면서 일정 부분은 좀 그동안 올라왔던 시장을 좀 털어내고요. 네. 좀 안정화될 수 있는 시장을 바라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네. 보여주고요. 아현동 쪽 그리고 북아현동 쪽으로 해서 지금 재건축 재개발 지금 건물들이 다 부서지고 신규 물량들이 쏟아지는 시장에서 마포구 자체 내에서도 네. 지금 재건축 재개발이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 같은 경우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그래서 방송에서 제가 네. 이쪽 저쪽 뭐 앞, 뒤, 옆으로 해서 재건축 재개발 시장 움직이니까 네. 아파트를 사셔도 괜찮습니다 말하는 게 솔직히 껄끄러운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전반적으로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지지만 골고루 좀 전반적으로 좀 움직인다면 저 아파트는 굉장히 살기 좋고 네. 교통이 편하고 그다음에 도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으니까 시설도 좋으니까 괜찮습니다. 네. 살기 좋습니다. 그다음에 저쪽 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 인프라는 조금 떨어지지만 가격대가 좀 저렴하니까 살기 좋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도 새 겁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규제가 좀 풀어지면 굉장히 네. 좋은 시장인데 아직까지는 규제가 안 풀리고 있고 위축돼서, 발전 특히나 재건축 재개발 시장 억제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 마포구 같은 경우는 잠깐의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일시적이다. 추가적으로 네. 오를 수 있는 힘이 작용되고 있다. 특정 지역 아까 말씀드렸던 공덕동, 아현동 북아현동 일대로 해서 네. 지금 중간 아파트 가격대를 굉장히 많이 끌어올렸던 시장이고요. 또 한 가지는 DMBC 성산동 쪽으로 해서 좀 이렇게 그동안 미분양 나거나 혹은 네. 가격이 빠졌던 이런 시장이 그동안 가격이 이렇게 치고 올라오면서 중간 아파트 가격대를 2,800만 원 선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서울의 중간 아파트 가격 3천만 원대 가까이 끌어올랐던 네. 이런 시장인데요. 추가적으로 공급되는 양이 마포구에서는 없습니다. 아현동 쪽, 공덕 쪽 그래요? 일부 빼고는요. 네. 그래서 서울의 중간 아파트 가격대 지금까지 못 올라왔던 망원동, 성산동, 연남동 일대가 다시 한 번 더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아파트 시장이 아닌 빌라, 연립, 다세대, 많잖아요. 다주택, 네. 빌라 시장이 다시 한번 오르는 시장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이 시장에 아파트 시장이 굉장히 적다는 거,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시장으로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는 거. 마포구 기준으로 봤을 때 동쪽으로는 네. 또 용산구가 또 꿈틀꿈틀. 있네요. 맞아요. 네네 용산구.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바로 위쪽으로는 중구가 또 네, 네. 움직이고요. 밑으로는 영동포구가 또 움직이고 있고 저기 바깥쪽 서쪽으로는 일산 화정 쪽으로 넘어가는 이쪽으로 해서 서대문구가 주변을 다 움직이고 에워싸고, 있죠. 예. 그래서 그 시장들에 함께 움직이는 그 시장의 중간 기점인 마포구 같은 경우는 네. 중간 아파트가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지금 내포하고 있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시적인 뭐 조정에 지나지 않겠냐. 워낙에 뭐 직주 근접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마포구 지역이기 때문에 네, 이쪽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의 좀 조정기는 있겠지만 그래도 집값 상승의 그 힘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라는 평가를 조금 드려봤습니다. 아까 뭐 그래프 보니까 강남 3구도 최근에 조금 깎였고요. 네네, 가격대가 맞습니다. 마용성 이런 쪽과는 대조적으로 최근에 또 뭐 노원구, 뭐 성북구, 이런 도봉구 이쪽 같은 경우에는 뭐 늦바람이라고도 일각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가격 상승 오히려 좀 더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네네. 늦바람이 아니고요. 네. 뭐 계속 강조되는 얘기지만 공급량을 서울에 있는 공급량을 계속 억제시키고 네. 재건축 재개발 억제를 시키면 시킬수록 아까도 말씀드린 마용성은 특히나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네. 그 외의 지역들도 함께 재건축 재개발 도시정비 사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은 분명히 올 겨울 네. 한파 보내고 나면 다시 뛰는 시장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저희의 주장입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던 그 노원구를 이제 저희가 들여다볼 예정이잖아요. 노원구가 최근에 그 이주하고 싶다라는 저희가 상담 전화도 몇 번 받았죠, 대표님. 네. 네네. 그만큼 좀 가격에 대한 메리트를 많이 느끼시고 앞으로의 어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꽤 있는 지역이에요. 실제로 노원구가. 그렇습니다. 네. 마포구에 있는 아파트를 팔면 네. 노원구 아파트를 내가 들어가서 하나 사놓고요. 네. 월세 시장으로 저쪽 진출할까요? 미사지구나 다산지구, 네. 양주죠. 양주 쪽으로도 경기도로 한 넘어가서? 채, 네, 네. 그럼요. 한 채 정도는 더 추가적으로 사놓을 수 있는 네. 이런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고요. 지금 아파트 평균가 기준으로 하면 1,600만 원 선을 정도. 상회하고 있는 이런 노원구고요. 노원구 같은 경우는 개발 호재가 굉장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역관계로 역세권 관계로 또 움직이는 네, 게 네. 있고요. 네. 차량기지 관계로 또 움직이는 게 있고 또 상계 쪽으로 해서 네.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이미 도래해서 들어간 시장들. 그다음에 기존의 아파트들이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 꽉 들어차 있죠. 지금. 네. 그래서 지금 뜨거운 냄비에 그 옥수수를 딱 넣어가지고 네. 뚜껑을 닫아놓고 있다가 딱 열어서 터트리지기는 바로 전 팝콘. 직전이다. 그래서 네. 팝콘과 같은 지역이다. 와, 노원구가. 그래서 실제로 재건축 재개발 시장을 굉장히 노려볼 수도 있는 시장이고요. 교통 호재도 지금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시장 네.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제 다른 지역들은 좀 떨어지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었다면 네. 오히려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다음에 서울의 9억 원 이하의 아파트들이 아직도 산적에서 많이 많죠, 있고요. 이쪽에. 네. 그다음에 중간 아파트도 가격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렴한 가격이고 그다음에 북부간선 쪽으로 해서 또 지하화 산업 계획도 잡혀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개발 교통 호재가 호재나 많네요. 주변의 여건들이 굉장히 좋고요. 네. 다만 이 시장에 조합원 아파트 개발 계획 같은 경우는 조금 신중하게 주판을 좀 놓는 게 좋겠다. 네. 왜냐하면 네. 이 시장 같은 경우는 아파트 특히나 아파트 시장이 굉장히 크고요. 재건축 재개발 시장 자체가 굉장히 아파트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 재개발을 가는데 네. 우리가 보통 미끄러진다. 물 먹는다, 네. 사업 백지화됐다, 조합원이 바뀌었다, 네. 막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굉장히 더디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목적인 아닌 어떤 주거지 목적, 교통이 편해진다, 주변 환경이 좋다 이런 구조로 생각하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제3의 어떤 학군, 제3의 학원가 개념이 또 노원구가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학군도. 네, 학군도. 네. 그리고 네. 일단은 이쪽에 아파트 단지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요. 도시 인프라에서도 손색이 없는 지역 중에 하나죠. 그 반대편에 도봉구 일대가 또 재건축 재개발 시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런 시장이고요. 도봉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아닌 빌라 시장, 네. 다세대 시장, 네. 단독주택 시장이 좀 큰 시장의 반면에 이쪽 같은 경우는 아파트 시장이 굉장히 많이 큰 노원구는. 시장이기 네. 때문에 어떤 투자의 목적보다는 주거 거점 네네. 기준으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아마 내 집 마련의 수요, 최근에 실수요자에게는 또 많은 혜택을 정부가 주고 있기 때문에 적정 가격대에서 서울에서 좀 매물을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가장 1순위로 꼽는 지역인 것 같기도 해요. 네, 노원 네, 이쪽이. 맞습니다. 네. 지금 교통 호재도 굉장히 좋아지지만 네. 그 자체적으로 상권이나 어떤 전체적으로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 중에 하나거든요. 하지만 떨어지면서 시장 변동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올라가면서 시장 변동을 보일 수 있는 아주 강한 속도는 아니더라도. 네, 강한 속도는 네. 아니지만요. 그래서 이 시장을 한번 보셔도 손색 없는 시장이라고 보여주고요. 네. 저희가 그 시장을 보셔도 괜찮습니다라고 말씀드릴 때 항상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네. 지금까지 3년 길면 4년 동안 가파르게 지금 아파트 시장이 치고 올라왔죠. 이 치고 올라왔다는 얘기는 많이 올랐다는 얘기거든요. 네. 올라왔는데 이 08년도부터 시작돼서 아파트 시장이 강하게 빠졌던 시장에서 갭 메우기 후 그 이후에 올라온 시장까지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지만 갭 메우기, 즉 떨어졌던 시장 대비 네. 지금 올랐던 시장 기준으로 잡으면 특정 지역 외에는 그렇게 크다 많이 오른 시장은 아닌 시장 중에 아직은. 하나가 네. 노원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물론 과거 대비는 많이 떨어졌던 시장이었으니까 그쵸, 네. 과거에 그렇게 비싸진 않았던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과거에 7년 좀 길면 10년 전에만 하더라도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
확 밀려온 시장은 아니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 꽉 들어차 있는 지금 나달로 치면 고개가 확 숙여지고 성류로 보면 벌어지기 바로 직전 이런 네. 시장이기 때문에 분명히 아파트 값은 이 시장을 오를 수밖에 없는 시장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갭매우기가 어느 정도 끝났고 네. 시세 차익 반등을 강하게 좀 끌어왔던 시장이기 때문에 이제 완만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승국에, 그래서 네. 국가 GDP 성장률에서 조금 상회하는 은행에 넣어놓는 금리 시장보다는 조금 상회하는 다른, 이런 시장이고 만약에 투자 목적이라면 차익 반등의 투자 목적이 아니라 네. 분명히 60대, 70대, 80대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고령 인구들 같은 경우는 어떤 직장 관계나 수익을 낼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런 분들조차도 투기 세력으로는 볼 수는 없다. 그분들은 이제 여유 있는 자금 갖고 주식에 투자할 거냐, 네. 은행에 넣을 거냐, 네. 아니면 부동산에 좀 넣어놓고 투자할 거냐. 부동산에서 네. 나오는 수익으로 좀 볼 거냐. 그 수익이 두 가지 종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상가 형태의 수익 용으로 볼 수도 있겠고 네. 이런 주거지 형태의 주거용으로도 볼 수 있겠다. 주거지 형태의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임대 시장에 들어가 있는 인구가 외국에 비해서는 적은 편입니다. 그 적은 편의 어떤 수요, 즉 임대 수익을 내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 시장만큼은 괜찮다. 또 그 시장만큼은 그런 분들은 임대 수익. 꼭 투기 세력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없다. 같다. 네. 그분들이 지금부터 공부해가지고 삼성전자, LG전자, 법관, 판사, 의사 될 수는 없잖아요. 60, 80, 90에. 네. 그런 분들은 당연히 자기가 살고 있는 집도 필요하지만 상업용도 필요하지만 또 주거용의 임대시장까지 볼 수 있는 그럼요. 네. 투자를 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저희가 오늘 마포구와 노원구 쪽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분명히 두 지역의 특색이 있고 굉장히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도 거주하고 계신 분들 많이 또 부동산 투자 전략과 관련해서 궁금증 안고 계실 텐데요. 저희 세미나 일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대표님. 네. 저희가 내일 모레죠. 네. 모레 마포구 공덕동 쪽입니다. 그 스칼리티움 8층에서 저희가 1시 반부터 4시까지 4시까지. 그리고 네. 바로 이어서 무료 상담까지 또 해드리고요. 그날 만약에 못 하는 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네. 또 오신 분들에 한해서만 또 저희가 또 해드리고 있으니까 확실한 상담 그럼요. 도와드립니다. 네네네. 기본적으로 2, 30분 S3 해드립니다. 한 분당. 네. 그래서 좋은 정보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네. 11월 5일이죠. 벌써 이제 10월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러네요. 11월 네. 5일 날 저희가 노원구 웨딩시티 6층에서 상담 및 세미나가 이루어지니까요. 네. 또 관심 갖고 오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이번 주에도 또 세미나 그 시간 안에 상담 못 도와드린 분들 오늘 도와주신다고 저녁도 못 드시고 달려오신 걸로 알고 네네네네. 있는데 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다 가지고 저희 세미나장 찾아오시면 확실한 또 답변 도와드리니까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끙끙 앓지 마시고요. 전문가와 꼭 상담 받아보시고 결정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많은 또 궁금증 안고 계신 저희 시청자님들의 도움을 또 요청 오늘 저희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어떤 쪽 도와드릴까요? 그 부산 남구 용호동에 그 재개발이라고 해서 구입했는데 네. 언제쯤 무산돼가지고 연락이 없어가지고 예. 무산됐나요, 이게? 제가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 네네. 그 주소를 한번 다시 궁금해서. 불러주시겠어요, 시청자님? 부산시. 부산시 남구 용호동 네. 523번지. 네. 이게 거기가 용호동 재개발 4구역인가 이렇더라고요. 4구요. 네, 요거 예. 구매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거 알고 구매를 하신 거죠? 그때는 몰랐는데. 네. 몰랐는데. 예, 하고 나니까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네. 좀 좋아했거든요. 그래요. 그럼 재개발 취소가 되고 가격이 많이 좀 빠졌습니까, 시청자님? 아니 거기서 뭐 변함은 없는 것 같아요. 가격대는 좀 유지가 되고 있지만 근데 호재가 집이 사라진 것 같아서. 너무 낡아가지고 네. 어떻게 사람을 입주를 시키려고 해도 너무 낡아갖고 2층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를 그럼 지금 임대를 주고 계신 상태도 아니신 건가요, 시청자님? 네, 그냥 비워놓고 있어요. 아, 그냥 빈 공간으로 네. 유휴지로 두고 계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일단은 호재 부분이 좀 사라진 것 같아서 걱정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점검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를 활용을 아예 못하고 계시니까 또 이런 네네. 소식까지 들리시니까 많이 불안하시겠어요. 실제로 네. 지금 서울도 지금 노후된 게 엄청 많지만요. 앞에서 계속 그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네. 부산 쪽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너무 오래됐고요. 네. 실제로 제가 아까도 이제 방송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재건축 재개발을 좀 용이하게 좀 풀어줘야 네, 네. 실제로 투기 세력으로만 꼭 보지 마시고 이거 금방도 그렇잖아요. 내가 들어갈 때는 개발을 몰랐다. 네, 네. 들어가 보니까 개발이 이루어진다더라. 네. 근데 이게 지금 늦어지고 있다라는 개념인데요. 사업 승인을 물론 이제 특정 지역들만 이렇게 풀어지다 보니까 개발하고자 하는 주체도 어떤 이익을 많이 내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이 진척되고 늦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저기 할 것 없이 동시에 좀 새 집 만드는 구조로 좀 바뀐다면 네. 실제로 어떤 꼭 이익 부분이 아니라 주거지 개선 요건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지금 여기가 얼마 전까지 한다고 하다가 취소됐어요. 그래요? 취소됐는데 이렇게 보세요. 네.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삶은 좀 불편하지만 더 좋다. 그래서 지금 당장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빠르면 2년 안에는 다시 지금 이게 논의가 돼서 재추진된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가서 보시면 여기 너무 지금 낙후돼 임대도 못 있습니다. 주고 계실 정도로 낡았다고 들어오라고도 하시니까. 안 들어오고요. 아, 네네. 그래요? 젊은 사람들은 요즘 저기 못 들어가죠. 특히나 연세 드신 분들은 연세 드셨으니까 후진 집, 오래된 집에서 살아라는 법은 없잖아요. 새 집에서 좋은 집에서 저렴한 가격에 사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규제를 좀 완화시켜주면서 재건축 재개발을 좀 갈 수 있고 저희가 방송에서도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무튼 건폐율 용적률을 좀 올려줘야 된다. 지금 40년, 50년에 맞춰져 있는 건폐율 용적률로 계속 간다는 건 안 맞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특정 지역만 건폐율 용적률 부르지 말고 네. 전국적으로 좀 풀어버리면 특정 지역만 또 풀어놓으면 또 거기만 많이 올라요. 그죠? 네. 땅값도 오르고 집값도 오르고 그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좀 완화하거나 혹은 많이 좀 늘려주면 네. 저기 시골 같은데 집 많이 지라고 집니까? 건폐율 용적률 높다고 해서 안 짓죠. 네. 사람이 많이 늘어나는 구조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늘어나는 지역들은 좀 더 올라가는 거고 안 지역들은 좀 떨어지는 거고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늦으면 늦을수록 좋다.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지면 맞을 것 같고요. 재건축 다행이네요. 재개발 시장을 네. 보고 들어간 게 아니고 네. 어떤 주거지나 네. 혹은 노후 대비라고 이렇게 들어가 투자를 하셨다면 노후 대비는 전혀 손색 없는 지역 중에 괜찮으세요. 하나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네. 개발을 만약에 제가 한다. 그러면 저는 지금 않고 3년 후에 딱 하겠습니다. 3년 후부터 들어가겠다. 네. 그 시장이 맞다. 왜냐하면 부산에 지금 7개 구가 지금 재건축 재개발 도시정비 사업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지금 이미 많이 지어져 있고 추가적으로 지을 수 있는 개발 호재, 개발 사업 자체가 가고 있는 이런 네. 형태를 띠고 있고요. 서쪽으로도 지금 많이 쏟아내는 시장에서 지금 공급량들이 지금 미분양으로 처져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시장을 다 소비하는 시장이 약 한 3년 정도는 지켜봐야 되는 시간 시장이고요. 걸리네요. 재건축 재개발이 지금 취소가 됐다면 저는 3년 후부터 시작해서 네. 분양 혹은 사업 시행을 했을 경우에 네. 지금으로부터 6년 후 늦으면 7년, 8년 후에 입주 시장으로 전환됐을 때 굉장히 메리트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용호동이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네. 그 위쪽으로 바로 보시면 광안대교 바로 앞쪽에 이쪽 같은 경우도 용문단지라고 해서요. 용문지구 이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살기 좋은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네. 옛날 같으면 공장 있고 뭐 완전히 뭐 판잣집 같은 이런 데가 있었는데 굉장히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살기도 좋고 도시 풍광도 전경도 좋고. 근데 이 주변에 지금 재건축 재개발이 전혀 못 들어가고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옆 굉장히 단지. 많거든요. 네. 위로 밑으로. 네. 그래서 규제를 조금 완화해주던 네. 어떻게 됐든 시장 자체 시장 변동폭을 조금 보고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지금
어떤 개발 규제가 좀 잠깐 멈췄다고 해서 실망하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네. 이 짧으면 1년, 정말 짧으면 1년이고요. 제가 볼 때는 한 2년 정도면 윤곽이 잡힐 것 같은데 만약에 제가 사업한다면 3년이 맞다. 그 정도. 지금부터 3년 네. 후가 딱 맞다고 보여주고요. 네. 뭐 2, 3년 금방 갑니다. 그리고 네. 2, 3년 간다고 해서 이게 어디로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없어지는 건 전혀 없습니다. 불을 나더라도 땅은 남죠. 그래서 자산 가치가 꺼져서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특히나 이렇게 건물의 시장 같은 경우 그게 강합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좋고 네. 노후 준비로도 충분한 지역이다 이렇게 아이고, 보여집니다. 네. 아유, 다행입니다. 시청자님. 네. 네네. 조금만 더 인내하시면 또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싶어서, 네. 일단은 잘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우, 너무 네. 좋아하시니까 저희도 기분이 좋은데 저희가 얼마 전에 부산 쪽도 살펴봤었잖아요. 네네네. 전반적으로 가격이 조금 맞습니다. 꺾이고 있다. 네네. 이런 그동안 추세가. 많이 쏟아냈던 공급량들이 지금 조금 주춤하는 시장이고요. 네. 서울에서 지금 움직인 시장, 즉 부동산의 어떤 규제에 의해서 보합세 혹은 관망세 이런 시장이 부산 같은 경우는 지방 같은 경우는 강하게 작용됩니다. 그러니까요. 특히나. 예.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는 시장이 네. 필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다음 분도 한번 연결해 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지역 궁금하세요? 제 은평구 신사 2동에 네. 237-301번지예요. 네, 예, 뭐 변전철도 생기고 그런다고 해서 교통호재, 이 집을 네. 샀었거든요. 네. 네, 전망이 어떤가 해서 아. 전화를 드렸습니다. 시청자님 이거 언제 구매하셨어요? 한 3년 정도 됐어요. 3년 정도. 네, 교통호재에 대한 부분을 지금 캐치하시고 좀 투자 목적이신 거죠? 예, 예. 네, 요게 지금 거주하고 계신 건 아니시고요? 네, 네. 아, 알겠습니다. 지금 가장 궁금하신 게 그러면은 언제쯤 매도해야 될까 이 부분이 궁금하신 거죠? 예, 전망을 보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지금 투자 기간이 예상 기간 얼마 정도 잡으셨어요? 여유는 좀 있으세요? 그렇게 한 3, 4년이요? 아, 지금으로부터 네네. 3, 4년 정도. 네, 예, 예. 알겠습니다. 감안해서 저희 봐드릴게요. 예, 예. 네, 투자 목적이시래요. 은평구 쪽이신데. 자, 3, 4년이면. 일단은 은평구 네. 지금 핫하죠. 네. 지금 DMBC 그다음에 그렇죠. 이쪽 밑으로 네. 보면 증산 네. 또 위쪽으로는 지금 은평구 쪽으로 해서 지금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네. 구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특히나 지금 이쪽 같은 경우는 위아래로 지금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이미 움직이고 있는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신사동 쪽이. 네. 그래서 시기적으로 들어간 타이밍 100점 만점에 100점이다. 너무 와, 잘 들어가셨고요. 만점이세요. 예. 지금 아, 예. 다만 이제 팔 타이밍을 잡는 타이밍이 지금 아파트 시장이 아니고요. 네. 다세대 다가구 주택 주택이죠. 개념으로 예. 들어갔거든요. 네. 다세대가 아니라 다가구로요. 다가구 개념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파는 시기 타이밍은 아까 3, 4년 잡는다고 그러는데 네, 그렇게 네. 되면 투자 목적에서 한 3, 40%를 까먹는 이런 상황이 아이고, 나옵니다. 그래서 매도 시점을 짧으면 1년, 네. 길면 2년 정도의 갈아타기 한번 하셔야 된다. 아, 네. 왜냐하면 예. 3년, 4년 차에 가면 네. 지금 쏟아낸 물량들, 네, 네. 그다음에 재건축, 재개발이 끝나면서 어떤 분양시장 혹은 입주시장으로 전환되면서 사람들 심리가 이쪽 시장으로 잘 안 들어오거든요. 아, 재건축, 재개발 오히려 들어갈 더 기다리면, 다가구 네. 쪽으로는. 그래서 그 시장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고 3년, 4년 아닙니다. 지금 갖고 계신 투자 정말 잘하셨고요. 네. 놀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는데 놀 타이밍을 3, 4년이 아니라 그 앞전으로 1, 2년을 좀 땡기자. 땡길까요? 네네. 그래서 1년에서 늦으면 3년 안에는 손을 놓으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봄 이사철을 딱 보시면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주고요. 네. 물론 시장 변동이나 정책 기조를 조금 봐야 되니까
그때 파시기 전에 한 번 더 전화를 주셔서 방송 상담을 더 하시던가 네. 이렇게 하시는 게 전문가한테 의견을 받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매도는 저희 또 예술이잖아요. 네. 네네네. 매수는 100점이신데 매도는 네네. 조금 점수를 깎아먹으실 뻔했어요. 네, 네네. 시청자님 일단은 생각하신 기간보다 조금 축소해서 1, 2년으로 좀 보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으실지 않을까라고 좀 진단이 나와서 전화 정말 잘 주신 것 같으세요. 예, 이쪽에 네. 예, 체질력의 그 경전철이 네. 언제쯤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되나요? 아, 요게 또 됩니다. 네. 되고요. 이게 지금 좀 빨리 갔어야 되는데 좀 늦어진 감은 시기가, 있거든요. 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리셔라. 네. 괜찮다. 그리고 그 경절청 호재까지 꼭까지 기다리시면 메리트가 없습니다. 다가구 같은 경우는. 네, 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좀 지켜볼 만하다. 기다려볼 만하지만 네. 재개발, 재건축 들어갔을 경우에 오히려 조금 시장 조정을 받는 타이밍이 앞으로 3, 4년 후에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 타이밍은 매도 타이밍은 조금 더 앞당기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소장 일단 저희가 현재 시점에서 예상할 수 있는 매도 타이밍에 대한 그 기간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안에 또 정책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결정하시기 전에는 꼭 다시 한번 체크해보라고 또 대표님께서 강조해 주셨으니까요. 네, 그 부분 기억하시고 네,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아니 저기요 네. 사회자님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네, 어떤 점 네네. 궁금하세요? 예, 네. 시흥시 조남동에 네. 산 121-42 임야를 사놓은 게 있거든요. 네, 임야도 네. 예, 예. 이거 조남동이요? 한번 좀 봐주세요. 시청된 동 다시 한번 주소 한 번만 다시 불러주시겠어요? 시흥시 네. 조남동 도남동이요? 저요, 저. 조암동. 조남동. 네, 조남동. 네. 산 121-42요. 311-2번지요? 42번지요. 네, 42번지. 네, 이쪽 저희가 또 한 번 더 봐드릴까요, 대표님? 네네네. 네, 지역 확인하셨어요? 임야입니다. 예. 괜찮습니다. 네. 자, 이런데 땅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절토지 개념으로 좀 보고요. 땅을 투자하실 때 언제 하셨는지요? 이게 한 4년 정도 됐어요. 4년 5년 정도, 4, 5년. 이 땅 자체 전체를 사신 건 아니죠? 예, 예. 이 중에 일부 예, 예. 그죠? 여러 사람이 같이 샀어요. 여러 사람이 자, 뭐 여러 사람이 같이 사도 땅의 개발 기조만 강하면 좋은데 개발 기조가 약할 때는 좀 문제가 되긴 합니다. 자,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 지역의 개발 기조는 좀 긴 장기전으로 좀 보셔야 되고요. 투자할 때 방법론적으로 보실 때 도로가 4차선, 6차선 그 이상이면 땅 자체가 무거워진다. 특히나 국도가 아닌 중앙정부, 국토부에 속해 있는 고속도로를 기준으로 옆에 있는 땅들은 좀 무거워진다. 즉 기간이 개발 기조가 좀 길어진다가 첫 네, 번째고요. 네, 네. 그다음에 주변의 기존 도시가 좀 멀리 떨어져 있거나 혹은 도로와 함께 딱 잘려진 절토됐을 경우에는 좀 더 멀어진다. 그다음에 이렇게 나무가 굉장히 빼곡하게 들어가 있다든가 경사도가 있다든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좀 메리트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는 투자가 조금 방향이 조금 맞지 않는 부분으로 좀 들어갔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건 좀 마음을 조금 비우시는 게 오히려 좀 마음이 편하실 것 같고요. 다만 손해보는 땅은 아니다. 투자를 좀 긴 장기전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땅이지만 짧게 보고 단기적으로 봤던 시장이라면 맞지 않는 투자다. 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차라리 뭐 길게 가져가실 수 없다면 처분을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겠어요. 처분 자체가 좀 네.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분으로 사실 때는 한 필지에 6명 이상을 들어가는 거는 좀 사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예. 네네네. 알겠습니다. 또 숨겨두신 또 투자처까지 저희한테 물어보셔서 저희가 답변 드렸는데 두 개 다 일단 잘 생각해 보시고 네 전략 잘 세워보시길 바랄게요. 시청자님 대응 잘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봐드렸습니다.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서 저희 바로 다음 분도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점 궁금하세요? 네, 제가요. 네. 동원구 월계 1동에요. 네. 저기 상북맨션. 네, 네. 예, 얘기하고요. 상봉 맨션. 네. 예, 저기 마포구의 도화동에 네. 우승 아파트 두 채가 있는데요. 두 채요?
예, 예. 네네. 예, 이래서 이걸 갖다가 네. 어떤 걸 매도할지 좋을지 앞으로의 전망이라든지 아. 매도 시점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지금 주택을 또 부동산이 여러 개 들고 가시기가 좀 많이 부담이 되셔서 좀 처분에 대한 계획을 잡고 계신 거죠, 청자님? 네네. 네. 네. 지금 다 이 보유하고 계신 거지, 지금 거주하고 계신 건 아니세요? 다 투자 목적이세요? 예, 예. 네. 이쪽에서 우선순위로 처분해야 되는 부분이 궁금하신 거죠? 네, 앞으로 전망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봐드릴게요. 예, 부탁합니다. 네, 워낙에 많은 또 규제에 시달리면서 좀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것 같은데 네네. 우선순위를 좀 정해드릴까요? 저 네.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네네. 제일 좋은 방법은 둘 다 가져가시는 게 제일 좋겠죠. 버리지 말자. 지금 네. 석계 쪽으로 보시면 그 앞쪽에 차량기지 관계나 철도 관계에 의해서 지금 재건축, 재개발이 아니라 신개발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맞을 것 신개발, 같아요. 네. 그래서 상권 자체가 새로 움직여지고 있고 그 위쪽 밑에 쪽으로 해서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 다만 흠이 있다면 단지가 좀 적다는 거. 예, 좀 맞아요. 작다는 게 흠이고요. 예, 그래서 예. 여유만 되시면 둘 다 가져가시는 게 저는 좋겠다라고 좀 정리해드리고요. 시청자님 우성 네. 아파트는 한 채가 아니라 두 채를 보유하고 계신 거죠, 마포구에? 아니요. 네. 아, 이 아, 두 개 하나 다 해서. 보유하고 네네.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런데 예, 예. 마포구 지금 이쪽 같은 건 원효로 사가 바로 옆쪽이거든요. 그 예. 위쪽으로는 한 20여 년 전에 아파트를 굉장히 잘 지어냈는데 지금 기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30년 차에 다가서는 노후도가 있네요. 그러니까 주변에 아파트 한참 들었을 때 굉장히 명품 아파트였는데 네. 지금 주변에 아파트들 들어오고 나니까 굉장히 노후되고 낡은 낙후된 아파트. 아파트 이런 구조인데요. 세대가 굉장히 큽니다. 한 네. 230세대 정도 크네요. 되고요. 네. 지금 중간 아파트 가격대 기준으로 잡으면 마포구에서 중간 아파트보다 조금 더 저렴한 관계, 약 네. 2,400에서 2,500만 원대 아파트인데 재건축 재개발이 곧 들어갈 상황이 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빠른 시장은 아닙니다. 재건축 재개발 논의하고도 한참 있어야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마포구의 상대적 인구 대비 아파트 양이 적은 편이에요. 양이, 네. 그것도 특히나 이쪽 공덕 아현동 일대로 몰려있는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또 반대쪽으로는 또 용산이 또 재건축 재개발 시장, 신개발 시장이 또 움직이고 네네. 있죠. 접근성도 굉장히 좋아요. 위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마포대교, 네. 옆 밑으로 내려오면 원효대교 이렇게 빠지고요. 지금 이쪽 동부간선 강변북로 쪽으로 빠지는 어떤 교통도 굉장히 편한 이런 형태고요. 네. 지금 애지간한 아파트들이 지금 한강 조망권이 정말로 잘 보입니다. 동남향을 네, 띄고 있고. 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둘 다 가져가시는 거가 100점. 여유 있으면. 여유 네. 있으면 둘 다 가져가는 게 여유가 없으시고 하나만 정리하고 하나는 가져가야겠다. 그러면 마포구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선택을. 네네. 네. 그래서 욕심을 한번 내보시죠. 두 개 다 갖고 가시는 걸로. 네. 그리고요. 네. 보면요. 제가 이번에 보면은 마포구에는 가격이 많이 뛰었는데요. 네, 네. 네네. 저 노원구에는 가격이 그 3분의 1밖에 뛰지를 않았어요. 네네네. 생각했던 것보다. 예, 그 예. 이제 세대수가 적어가지고 네. 네. 그랬는데 그걸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겠어요? 노원구는. 노원구 속도가 자체는 좀 아까도 제가 바뀌었으니까요. 한번 방송에서 특징이, 해드렸는데 네. 예. 노원구는 앞으로 올라도 조금씩 오른다. 급격히 오르는 시장은 아니다. 노원구하고 마포하고 똑같이 보시면 안 돼요. 마포구가 올랐으니까 노원구도 그만큼 올라줘야지 아닙니다. 왜냐하면 노원구는 배드타운으로 먼저 만들어졌고 과거에 과수원, 논밭, 젖소 키우는 농장이었거든요. 그런 지역이 아파트가 쫙 들어가면서 아파트 단지였다. 그래서 지금 투자로 들어가시던 거주지로 들어가는 이 형태 자체가 전부 다 아파트 형태이기 때문에요. 그 시장 자체가 아파트가 굉장히 많은 시장이라서 완만히 올라가거나 혹은 살짝 조정받으면서 관망세를 좀 연출할 것 같다. 이게 정답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포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 시장이 굉장히 부족한 시장이기 때문에 네. 그만큼 많이 올라왔다. 물론 마포구도 지금까지 올라왔던 시장만큼 또 올라가느냐? 그건 아니고요. 이제 마포구도 완만하게 올라가는 시장이다. 네.
네. 경사로만 너무 그러면요. 가파르게 보지 제가 한 않으시면, 가지만- 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요. 네네. 제가 그러면은 만약의 경우에 두 가지를 다 가지고 들어가게 되면은요. 네. 제가 지금 이제 아파트를 하나 새로 사고 싶는데 아, 신규도, 그게 네. 예. 좀 저평가로 평가된데 한 3억 원 정도로 살 수 있는 데가 없을까요? 네. 그거는요, 네. 저희한테 세미나를 한번 오시든가, 별도로 한번 전화 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신청자님한테 3억 원짜리 어디 좋아요 하면 또 그쪽 시장으로 쑥 맞아요. 몰리잖아요. 네, 세미나장에. 그거는 저희가 따로 한번 네. 연락드릴게요. 네, 시간 되시면 저희가 세미나 일정 안내 도와드렸으니까요. 시청자님 꼭 한번 좀 방문해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예. 대응 잘하세요. 네, 저희가 빠르게 한 분 더 만나보겠습니다. 네, 시청자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결되셨습니다. 네, 네, 오래 기다리셨죠? 어떤 쪽 궁금하세요? 마포구 네. 합정동이고요. 아, 네네. 369-50번지거든요. 아, 네. 저희 회사 바로 근접한 데 사시네요. 예. 네. 다세대 빌라인데요. 네, 네. 제가 지금 거주를 꽤 했어요. 아, 하고 계세요. 네. 네네. 네. 1주택자고요. 네, 네. 향후 전망하고 네. 이제 만약에 매도를 하게 되면 네. 그 매도 시점이 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그 빌라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시청자님? 그레이스빌 1차요. 1차.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매도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 거는 뭐 차익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신가요? 아니면 뭐 이주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이주 계획도 있고요. 네, 네. 예, 그냥 이것저것 좀 생각 좀 들어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매도 타이밍하고 지금 아예 거주를 하고 계신 상태니까요. 네네네네. 대표님. 네, 신중하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거주지로는 지금 그 주변이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실제로 이 주변에 지금 아파트 혹은 다세대 빌라 시장도 네. 많이 올랐죠. 네. 다가구도. 자, 그래서 아파트만큼 오른 만큼 많이 오르겠느냐? 그거는 좀 약하고요. 다만 살기에 주변 요건이 교통이나 또 약간 혐오 시설이었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지금 지하화 혹은 공원화 사업, 그다음에 다중이 이용하는 다중이용 시설로 바뀌고 있거든요. 네, 네. 그 부분에서 굉장히 가까운 지역 위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집가는 절대 빠지는 염려는 안 하셔도 되고요. 매도 타이밍이요. 매도 타이밍은 앞으로 한 3, 4년 더 갖고 가시는 게 맞을 것 3, 4년, 같고요. 네. 자산 증식 규조로 추가적으로 더 사는 거는 빌라보다는 아파트 시장으로 마포구 같은 경우는 바라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네네네. 만약 3, 4주 안에 이전 계획이 있으시면 일단 안 팔고 가시는 것도 그럼 괜찮으시겠네요. 좀더 네네네, 기다려야 괜찮습니다. 하니까. 주변에 네. 지금 교통도 편하고요. 맞아요. 네. 네. 맛집도 워낙에 많고. 네, 그렇죠. 맞습니다. 살기가 진짜 좋아서. 네네네. 예. 살기도 너무 좋고 네. 그 바로 밑에 혐오 시설 그게 비슷한 조금 게 좀 문제였는데, 걸리는 게 있었는데 네, 그게 네. 지금 맞아요. 지하화 산업 들어가고 있고요. 네. 그 주변에 있는 지금 건물들 기준으로 보면 더블 그 이상 올랐어요. 맞아요. 그게 네. 공원화되고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뭐 체육 시설이나 문화 시설로 탈바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너무 좋은 지역 중에 한 곳이죠. 네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매도가 타이밍 잡고 싶으시면 3, 4년 정도로 저희가 예측을 나왔거든요. 네, 그 정도 시기에 좀 여유 두시고 한번 처분 계획 잡아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대응 잘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합정동에 있는 시청자분들까지 도와드렸는데 오늘 뭐 재개발, 재건축 관련돼서 문의가 특히 많았어요. 그렇죠? 네네네, 맞습니다. 네. 사실은 네. 꼭 투자 세력으로만 주거지 시장을 보면 안 된다. 삶의 질을 끌어올려주는 것도 네. 국가의 역할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80년대, 70년대 조금 가까운 90년대에는 네. 건축 기술도 많이 떨어졌고요. 또 그 당시에 지어졌던 집들이 조금은 뭐 퀄리티라고 할까요? 좀 자체적으로 좀 시설도 굉장히 네. 안 좋은 이런 형편을 띠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을 특정 지역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좀 풀어주는 이런 전반적으로. 시장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네, 오늘 여러 번 또 그 네네. 부분을 강조를 해주셔서 정말 저희가 중요합니다. 그러네요. 네네네. 네, 계속해서 강조되는 부분을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루원개발의 송병환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저희가 다 많이 못 도와드려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요. 세미나 일정 잘 체크하시고 또 방문하셔서 소중한 또 상담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네요.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자산관리편으로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